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영상은 안철수 관련주 매수하지 말아라는 그런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은 안철수 관련주를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는 누구나 다 아는 빅 이벤트인데요. 일단 대통령 선거가 파급력이 강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또한 파급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는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 전에 서울시장이라는 이 이벤트는 일정이 21년 4월 17일로 많이 대선에 비해서 가까운 재료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이 서울시장 후보를 봤을 때 지금 후보들이 몇 명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영향력이 엄청 큰 후보가 나온다,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이번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이슈는 좀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단은 제가 이거를 이름만 이렇게 해서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어제 이제 10시부터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한다. 문재인 정권 폭주를 저지하겠다. 어제 일단 기자회견을 이게 측근과의 전화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20일이죠. 국민들한테 서울시장 출마식을 전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으로 이 출마에 대한 그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를 이제 20일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서울시장 선거에 대비해서 야권 단일화 문제랑 그다음에 이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물론 그 대선 지지율로 봤을 때는 요즘엔 이제 이재명, 이낙연, 그다음에 윤석열까지 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3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안철수는 한 3% 정도 지지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대선 관련된 지지율이죠. 하지만 여기서 서울시장을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일단 싸우는 무대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얘기를 좀 보면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면서 야권 전체 이게 좀 후보들 간에 출렁임이 발생할 건데, 국민의힘 제1야당이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당과 연대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벌써 5명이나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안철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다음 주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쪽에서 야권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소설인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철수가 이렇게 서울시장 출마를 하게 됐을 때 지금 뉴스 이런 신문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랑 연대 가능성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안철수 쪽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을 했다는 것 자체는 벌써 물밑에서 서로 얘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얘기가 안 됐더라도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나올 만한 후보를 보시면 지금 좀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래도 이혜은 의원하고 그다음 윤희숙 의원이 요즘에 좀 필리버스터나 그동안에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윤희숙 의원은 좀 이번에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아직 가능성입니다. 뭔가 딱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건 아니었고요. 야당에서, 이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일단 당과의 그런 차이를 넘어서 결국에는 저는 야권 단일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바로 연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와버리면은 이 정치에서 이 이벤트가 없어지는 거죠. 극적인 이벤트가 없는 겁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단일화를 하라고 했는데 단일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건데, 근데 원래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다 이제 야권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뜨면은 이 주식이든지 이 정권 지지율이든지 뭐든지 다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거를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뉴스를 보면 우리 당에 이미 5명 출마자가 있다, 이 안철수랑 사전 교감 없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럼 이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유명한 종목은 이제 써니전자입니다. 써니전자, 안랩, 오픈베이스, 링네트, KC피드, 다물 멀티미디어, 데이터 솔루션도 또 다른 종목들이 또 나올 텐데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있는 이렇게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나올 이벤트는 뭐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포함해서 같이 야권 단일화, 후보 단일화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큰 이슈가 또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대선에서는 지지율이 낮을 수는 있지만 이 서울시장이라는 그 자리에서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결과 자체가. 그리고 참고로 해야 될 거는 지금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스탠스나 그 추미애 윤석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의 그 지지율을 확인을 해보면은 물론 여권에서도 지지율이 아직까지 40%를 지지율이 아직 높은 상태긴 하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 계층 간의 여론조사 결과나 그런 것들이 좀 이동을 하고 있는 편이고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22%, 정의당, 국민의당 이렇게 막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과는 계속 비슷한 그런 지지율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뭐 공수처 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 그래서 민심이 원래 30대, 4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30대, 40대에서 좀 더 는 수준이지만 근데 20대에서 30대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20대에서 30대 그리고 호남 이쪽으로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더 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는 하네요. 하지만 이 중도나 보수층에서는 지지율 중도 쪽에서는 좀 확실히 보수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로서는 이제 이전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 지지율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세대를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차이가 좀 있었다. 이게 서로의 상반된 효과가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어 보이는 거지 어떤 태도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 게 정당 지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투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를 봤을 때 확실히 이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얘기는 이벤트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제부터 해서 지금 20일 아침 9시인데요. 계속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안철수 이름이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볼 거는 이제 여당이랑 야당 후보가 누가 있냐라는 건데 일단 여당에서는 우상호 그리고 박영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히려 야당에서 추미애가 나와가지고 뭐 심판을 받으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야당에서는 안철수 그리고 이혜훈, 윤희숙은 좀 빼야 되겠고 나경원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인데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에서 원래 5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혜훈, 이진복, 김선동, 조은희, 이제 박춘희 이렇게 지금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나 유승민 의원 같이 이런 야권 잠룡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이 안철수 이 서울시장 출마 결심하는 이거를 덮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그 배경을 보고 나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써니전자인데요. 써니전자 최근에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10월 달에 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좀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안철수에서 서울시장 출마 안 하겠다라는 이슈가 그렇게 막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올라왔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이제 서울시장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계속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고점 대비해서 5,500원 대비해서 지금 4,000원까지 주가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20선까지 이렇게 지금 맞닿은 그런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게 월요일날 21일날 월요일날은 저는 신규로 매수하실 거면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갭이 많이 뜰 거예요. 갭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뜰지 모르겠습니다. 뭐 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한 20%에서 20% 정도 갭이 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00원이라고 할게요. 5,000원이 좀 가격선이 딱 보이니까요. 5,000원 여기서 뜬다고 쳤을 때 일단 뭐 누구나 아는 이슈기 때문에 갭이 무조건 뜰 겁니다. 근데 떴을 때 한 80% 정도가 갭 띄워놓고 밑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한 20% 정도만 갭 띄우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런 거 많은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 10월 달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매물이나 이런 매물대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안철수 이제 서울시장 간다 해서 더 크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나는 본전에만 오면은 팔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의 물량이 있겠죠. 일단 갭을 띄워놓고 사람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내가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갭이 일단 뜬 상태에서 내가 돈을 투입을 하면서 돈을 여기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은 돈을 다시 써야겠죠. 세력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붙어가면서 다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원리인데, 누구나 다 아는 이슈입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오히려 세력은, 제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갭을 여기 띄워놓고 일부러 여기 위에 물려있던 개인들의 물량을, 이 매물을 소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전가에 오면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인들의 물량을 일부러 털어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장중에는 좀 갭 띄워놓고 이렇게 음봉으로 좀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매수를 어디서 하느냐? 이 갭 뜬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갭이 이제 어디서 뜰지 모르겠지만 지지선을 보고서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일단 저도 안철수 관련주를 이제 눈여겨볼 겁니다. 눈여겨볼 건데, 매수를 이렇게 떨어지면서 제가 선을 몇 개 이렇게 그어 놓겠습니다. 이런 구간, 몇 개의 구간 이렇게 좀 할 텐데, 여기 갭 상승을 한 다음에 주가가 여기 떨어지면은 이런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항이었던 매물대,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이 발생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발생을 하죠. 주가를 이런 구간에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비중을 이제 그냥 100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은 한 이런 구간에서 한 10만원 정도 매수를 할 거고, 더 떨어지면은 여기서도 한 15만원, 20만원 매매를 할 거고, 그 다음 여기서 한 20만원 정도 더 매매하고, 여기 밑에 왔을 때 50만원 정도를 아예 베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매매를 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어차피 서울시장 이슈가 있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야권 단일화 이슈가 있을 거고, 또 그동안에 여론조사 이슈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해가지고 어차피 한 번쯤은 뭐 진짜 못하더라도 서울시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반응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종목을 이제 모아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지, 갭이 뜬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거, 물론 갭이 떠가지고 이 서울시장 출마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갭이 뜨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더라도 뭐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돈은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또 들어오는 거고, 세력들이 주가를 계속 올릴 수 있지만 올리기 전에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터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조정이란 것은 상승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조정들이 결국엔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시나리오 같은 건 뭐냐, 바로 여기 최근에 만들어진 고점 있죠. 여기 5,500원 위에서 시작을 하고, 이 구간 5,500원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관점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딱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일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싸게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이 5,500원, 아까 말했던 5,000원에서 제가 만약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 5,500원, 여기 강력한 여기 매물대입니다. 여기에서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는 조심해서 매매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갭이 일단 뜬다라고 가정하고, 저는 좀 떨어질 때 차라리 그 눌림에서 매매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써니전자를 그렇게 하고, 알랩도 어차피 같은 관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써니전자가 이제 그 10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대장의 모습을 좀 보고 있다, 대장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움직임이, 이 상승하는 퍼센테이지가, 이 안랩 같은 경우는 8월 18일 좀 저점 대비해가지고 고점이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안랩은 이 8월 11일 대비해서 한 50%까지 올라간 그런 상태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까먹은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까뮤 ENC를 까먹었었네요. 까뮤 ENC를 저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써니전자가 그동안의 대장이었지만, 까뮤 ENC가 그동안 이 큰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최근에 강하게 갔습니다. 강하게 이렇게 상한가를 이어서 갔었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고, 여기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까뮤 ENC가 좀 대장으로서 다시 한번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를 제가 모르고 관심 종목에 안 넣어놨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얘를 좀 볼 것 같고, 근데 얘가 갭이 많이 떠가지고 상승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써니전자를 좀 볼 것 같고, 2등주로 요즘에 2등주로 보이더라고요. 알랩은 이제 좀 3등주로 해서 좀 매매 손이 잘 안 갈 것 같고, 오픈베이스도 이제 안철수 관련돼서 이슈가 이렇게 있으면 같이 올라갔는데, 얘도 그렇게
상승이 크지 않습니다. 링네트는 이제 요즘에 재택근무 관련돼서 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안철수 관련으로 해서 같이 좀 올라가긴 좀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KC피드도 그렇게 이슈가 크지 않고, 보시면 뭐 올라갔을 때 움직임들이 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급게 들어오고 또 갭 띄었다가 떨어뜨리고 갭 띄었다가 떨어뜨리고 이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별로 좋지 않고, 다물 멀티미디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데이터 솔루션도 그나마 차트를 조금 좀 만들어 가지만 일단 봐야 되는 거는 안철수, 까미 UNC, 그다음 써니전자 이 종목들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까미 UNC를 좀 볼 것 같고요. 얘는 좀 강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벌써 그동안 장기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992년도 여기 이 고점을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고점을 지금 이 큰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서울시장 이슈가 있으면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당에서, 이거는 뭐 지금 안철수 관련된 이슈지만, 여당에서도 이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박영선이나 우상호 이렇게 좀 나올 텐데, 일단 그 관련주로는 JC연 시스템 박영선 관련으로는요, 그리고 J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서울시장 이슈가 계속 언급이 되고 여론조사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면은 결국 그 지지도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호 아직 이제 여당에서 누가 나올지 경선을 좀 해야겠지만, 일단 두 개의 종목들, 그러니까 이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을 좀 봐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둘 중에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상호가 되면 유진기업 모습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박영선 관련주는 JC연 시스템을 조금 더 보면 좋고, 아니면은 새로운 또 관심 종목이 또 만들어지겠죠. 지금 봐야 될 이슈는 확실히 이제 안철수 관련주다. 이제 까미 UNC를 기준으로 좀 봐야 되겠는데, 갭이 이게 일단 이 파급력은 큽니다. 계속 그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클 텐데, 까미 UNC 같은 경우는 갭이 여기 한 2,400원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아니면 점 상한가를 가버릴 수도 있죠. 그만큼 일단 얘를 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얘를 계속 볼 것 같고, 물론 얘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등락이 커가지고 좀 쉬어가다 보면은 써니전자가 다시 대장으로 탈환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지금 봐줘야 될 거는 저는 까미 UNC를 좀 볼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이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 말고 그 전에 있을 서울시장 이벤트는 또 다시 한번 큰 이벤트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결론을 말하자면은, 월요일날 갭이 뜨면은 따라서 사진 않을 것 같고, 갭이 뜬 상태에서 밑으로 만약 떨어진다 하면은 조정이 들어올 때 좀 분할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